자,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요. 아무튼 뭐 오늘은 이제 출발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주요 이제 시황 뉴스는 간단하죠. 뭐 중국 망했다. 중국 망한다도 아니고 이제 망했다로 가는 것 같은데 중국 망했다. 그다음에 미국도 뭐 이런저런 뭐 금리 인상 이슈 계속 나온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안 좋은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뉴스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죠. 근데 아무튼 뭐 다행인 것은 지수랑 대형주는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게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테마주는 살아서 올라가요. 물론 이제 뭐 모든 종목들이 이제 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과거랑 다르게 시장에서 돈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이 이제 좀 처진 것들은 처진 거대로 좀 이렇게 좀 낙오되는 것들도 사실 있는데 그래도 어딘가에서 돈 벌 수 있는 쪽은 또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뭐 투자 금액 전체가 이렇게 쉽게 잘 돌진 않을 겁니다 지금. 하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밥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수 얘기 이제 살짝만 하고 뭐 중국 얘기는 뭐 이제 더 이상 해봤자 뭐 특별하게 더 할 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지수 얘기 살짝만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시황 잡아드릴 때 우리나라 이제 그 지수가 약세인 흐름이랑 그리고 대형주 있죠. 대형주가 약세인 흐름 그리고 업종을 좀 보면서 각각의 업종이 지금 어떤 흐름을 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정말 개별주 테마주가 가는 게 맞는지 네, 그런 것들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그 지수부터 먼저 볼까요? 지금은 뭐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확인할 게 뭐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일단 잠깐 체크는 하죠. 오늘 보면 오늘 뭐 외국인이 340억 거래소에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조금 샀는데 뭐 그냥 그래요. 뭐 뜨뜻미지근하죠. 대신에 코스닥에서는 좀 많이 산 걸로 돼 있고 최근에 일별 현황을 좀 보면 거래소에서 외국인이 사진 않아요. 좀 팔죠. 파는데 많이 안 팔고 정말 조금 팔아요. 조금. 정말 무슨 병아리가 코딱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병아리 코딱지만큼만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좀 판이라고 이것 때문에 문제였는데 오늘은 간만에 샀어요. 대번 기관이 안 파니까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안 하죠.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 지수의 약세는 외국인보다는 기관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닥 쪽은 그냥 넘어갈게요. 뭐 여기까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패스. 자, 넘어가고 이제 지수를 좀 보면 미국 지수는 지금 이제 어떠냐? 자, 다우 지수는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돌파했다가 여기 작년 말 올해 초에 이제 계속 여기에 갇혀 있었거든요. 여기에 갇혀가지고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7월달에 돌파를 했었습니다만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전고점 돌파해 놓고 다시 거기를 살짝 누르고 있는 전형적인 신고가 후에 나오는 눌림목 패턴을 보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조정이 아니고요. 조정이 끝나고 상승 돌파를 했는데 바로 안 가고 살짝 눌러주는 신고가 이후에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죠. 이게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네. 최근에 뭐 1월 달부터 중간에 그 3월 달에 미국의 은행 파산 있죠? 그거 외에는 거의 떨어진 적이 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살짝 네, 떨어졌죠. 그래서 단기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나스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많이 올라갔죠. 근데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특정 종목만 올라가서 지수를 띄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간 게 2차전지 그 친구들 때문에 그런 거지 전체가 다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도 M7이라고 해서 특정 대형주만 올라가면서 지수를 띄운 거기 때문에 괴리율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약간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한 거죠. 제 입에서 조정 얘기 나왔다고 해도 겁내지 마시고요. 그냥 단기적으로 살짝 눌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뭐 흔히들 이제 뭐 영어 단어로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 말로는 뭐 키 맞추기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살짝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해요. 여기 보면 독일, 프랑스 뭐 살짝 올라가다가 또 최근에 누르죠. 일본도 좀 눌러놨고
대만도 좀 누르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인도도 살짝 누르고 크게 뭐 차이가 없죠. 그냥 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정이 시작될 것이다, 폭락이 올 것이다 라는 이제 너무 그런 과장된 위기론보다는 그냥 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지수는 이제 아무튼 재미가 없죠. 그럼 대형주도 당연히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저녁 방송 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뭐 모든 대형주를 다 보기는 좀 그렇고 간단하게 얘기하려면 이런 게 좋죠. 업종. 업종을 보면서 얘기하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 철강금속 뭐 이런 것처럼 그죠? 쭉 한번 둘러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업종을 보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냥 추세를 보시면 돼요. 추세. 아, 지금 이 업종은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 상승 추세구나, 이런 거. 아, 이 업종은 지금 하락 추세구나, 아니면 야, 이쪽도 좀 쉬고 있구나, 별로 재미가 없구나,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 자, 이거부터 보죠.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음식료 업종이 가장 맨 앞에 있거든요. 음식료 업종이 어때요? 보시면 6, 7월 달에 저기 2차전지 많이 갈 때 음식료 업종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어요. 정말 2차전지 테마주들 올라가면서 정말 피해를 많이 줬어요. 다른 주식들한테 정말 큰 피해를 끼치면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때요? 네, 빠르게 회복을 다 시켜놨죠. 그러니까 회복만 해놨지 본격적으로 간다라고 볼 수 없지만 아무튼 최근에 낙폭도 있었고 회복은 좀 해놓은 상태다. 네, 근데 상승 추세는 아니죠. 여전히 크게 봤을 땐 하락 추세에 머물러져 있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별로 뭐 이렇게 종목별로 괜찮은 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다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섬유의복이랑 뭐 이런 게 있는데 섬유의복 쪽도 참 투에 많이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종이목재, 여기 넘어갈게요. 여기 뭐 거기 저기니까. 화학업종을 보면은 최근에 뭐 자리 잡고 있었나 싶었는데 막 떨어지죠. 이게 뭐겠어요? 2차전지 그때 포스코홀딩스랑 그런 거 막 급등했을 때, 그때 물론 이제 포스코가 철강금속 업종이죠. 화학업종이 아니라. 근데 화학업종 중에 여기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래서 한번 들었다가 놓은 거예요. 2차전지 그때 관련주들 폭등하고 난리가 났을 때, 그때 이후로 투에 나와서 막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업종도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죠. 그러니까 대형주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화학업종 내에 이제 중소형주도 있지만 대형주들이 거의 이 차트를 다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냥 이럴 때는 업종 지수를 좀 몇 개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화학업종 재미없죠. 그 다음에 의약품 어때요? 최근에 저기 아까 그 누구야, 음식료 업종처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오긴 했죠. 네, 근데 여전히 흐름이 어때요? 상승 추세가 아니고 아직 약해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쪽도 뭐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아니죠.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철강금속을 볼까요? 그 전에 비금속 광물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금속은 이제 이거는 그냥 포스코 차트랑 똑같아요. 포스코홀딩스랑 차트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따가 전기전자 업종 차트 보여드리겠지만 전기전자 업종은 그냥 삼성전자 차트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이제 포스코홀딩스 급등할 때 이제 그 여파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철강금속 업종 차트인데, 요거는 포스코홀딩스예요. 차트 바꿨는지 모르시겠죠. 자, 포스코고요, 철강금속이에요. 네,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계업종 별로 요즘에 그냥 최근에 흐름이 좀 재미없죠. 대형주가 약세라니까. 다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약세예요. 전기전자, 이건 삼성전자랑 차트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도 최근에 재미가 없죠. 대형주가 한풀 꺾인 거예요 지금. 운수장비, 여기는 이제 현대차하고 차트가 가장 비슷하겠죠. 어때요? 재미없어요.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간 거는 운수 장비에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배, 즉 조선주들도 포함이 되는데 조선주들 많이 갔잖아요. 최근에.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요즘에 조정받고 있죠. 네. 그러니까 대형주가 이렇게 약세난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뭐 유통업 여기 약간 다르죠. 근데 유통업은 뭐 거의 하시질 않으니까 패스. 통신업 여기 아까 전기전자 여기도 뭐 재미없고 그죠? 네. 금융업 재미없죠. 건설업 아유 그죠? 이러고 있습니다. 전기가스 아유 피곤하죠, 그죠? 네. 재미가 없어요. 어디가 대형주가 재미가 없어. 이 중에 뭐 사고 싶은 거 있어요. 차트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도 차트 오래 보셨잖아요, 그죠? 차트를 딱 보면 야 이거 다 만들었네, 이거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없어요. 없죠. 네, 다 그냥 참 재미없게 생겼어. 다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대형주 쪽이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고 지수도 재미가 없다. 이거예요. 네.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우린 중소형주나 테마주 위주로 좀 많이 하시니까 우리가 항상 외쳤던 게 뭐예요? 대형주가 꺾여야 지수가 폭락이 안 나오고 그냥 대형주가 한풀 꺾이면 그러면 그때부터 중소형주 쪽으로 돈이 와서 올라갈 수 있다, 급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형주도 안 가고 중소형주도 안 가고 테마주도 안 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가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뭐가 가냐면 아시죠? 우선주, 품절주 이런 게 가잖아요. 스펙주. 근데 요즘에 스펙주에서 상한가 나왔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없죠. 우선주 중에 요즘에 상한가 뭐 계속 나오는 거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적인 품절주 중에서 양지사 이런 거 보시면 바닥은 잡힌 것 같긴 하지만 최근에 급등하는 게 없죠. 신라섬유도 최근에 오르는 게 없습니다. 대표적인 품절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뭐 중국이 망한다, 안 망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조정이 온다, 안 온다.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그런 걸 갖고 싸우는 게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싸운다니까요, 서로.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나중에 보면 네가 틀렸네, 뭐 누가 틀렸네 이러면서 막 싸우고 핑계 변명되고 막 그래요. 비난하고. 근데 이제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죠. 중요한 건 지금 뭐라고요? 종목이란 말이에요, 종목.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목을 이제 보러 들어가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냥 조정 같은 거 걱정하지 말고 개별주 테마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뭐 언제는 안 왔어요? 언제 내 뜻대로 다 됩니까? 주식이 아니에요, 그죠? 네. 안 올 줄 알았는데 오고요, 올 줄 알았더니 안 오고 아무 생각 없었더니 같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오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뭐 맞네, 틀리네, 온다, 안 온다 이거 갖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요. 정말 개별주 테마주 장세 열린 게 맞나? 체크를 해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체크를 해드린 거예요. 개별주 테마주 장세 열리려면 대형주가 안 가야 돼요. 이거 가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지수가 그러면 올라가면 안 되고 또 뭐예요? 지수가 너무 떨어져도 안 돼요. 그러면 주저앉거든요. 주저앉는데 테마주가 어떻게 가요? 엉망진창인데. 그러니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멈춰 있어야 그때 테마 장세가 열리거든요. 테마 장세가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개별주 장세가 열릴 것 같아요. 테마 장세랑 개별주 장세랑 틀립니다. 실적 장세랑 종목 장세도 틀리고 그게 다른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지수가 지금 그러니까 어때요? 크게 떨어지는 게 없어요. 오르지도 않고. 그럼 앞으로 지수가 크게 오를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 지수가 크게 떨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안 떨어지잖아요. 아니 중국이 대표적인 부동산 회사들 지금 줄줄이 망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다 할 경기 부양책도 확실하게 못 내고 있는데 어때요? 우리나라 별로 안 떨어지잖아요. 중국이 희한해요. 네. 이 얘기는 다음에 하죠. 아무튼 중국이 그렇게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왜 이 얘기는 다음에 합시다. 중국이 아무튼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다른 나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아요.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랑 자꾸 동일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미국을 믿고, 그죠? 기축통화 국가니까 미국을 믿고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때 투자했던 나라들까지 다 이제 후속 넘어갈 뻔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국 믿으세요? 중국에 외국인 자본이 들어가 있긴 하겠지만 얼마나 들어갈 거지? 그렇게 파급 효과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걱정은 그만하시고 종목이나 보자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테마주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만들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대형주 업종을 쭉 보여드린 거죠. 깔끔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테마주가 많이 가려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개미들이 테마주가 갈 거다라고 예측해서도 안 되고 기대해서도 안 돼요. 관심을 가져서도 안 돼요. 왜? 방해꾼이거든요. 네. 방해꾼이라니까. 그러니까 개미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전문가잖아요. 저한테 와서 선생님 왠지 한동훈 테마주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가요. 더 가지 않을까요? 정고점에 걸어놔도 될까요? 절대 안 가요. 미치겠어 진짜.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동훈 테마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지금 말 한마디 안 해요. 오늘 오리콘 보셨나요? 오리콘이 아니라 노파스넷 신고가 났어요. 근데 다 어디 갔냐고. 여기서 이거 어떻게 되냐고 저 붙들고 물어보던 사람들 한 명도 안 났다. 뭐 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견딜 수 있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고맙다는 인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제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우리 방에서 사서 수익 냈어요. 수익 내고 있고. 네. 근데 아무튼 안 보여. 네. 추석이 코앞인데 안 보여요. 그냥 공허한 외침이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마주 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고요. 테마주가 올라갈 때 이제 쉽게 빨리빨리 아주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려면 방해꾼이 없어야 되는데 그 방해꾼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죠. 오파스넷은 차트로만 놓고 보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큰 매물대예요. 여기가 얼마나 센 매물대인데 사람들 무지하게 물렸거든요. 근데 2차 전지 급등할 때 속을 한번 다 뒤집어 놨죠. 타이밍이 오타이밍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팔아가지고 대부분 2차 전지 갔다니까요,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매물대에 와가지고 고작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 매집을 끝낸 다음에 한 2주 했나? 2주 정도 이러더니 바로 신고가 났어요. 아니 세상에 여기서 그렇게 못 가던 게 2차 전지에 한번 쏠림이 심해가지고 개미들 다 털리게 하니까 세상에 그렇게 여기서 몇 달 했어요. 3개월 동안 이렇게 해도 못 가던 게 여기서는 2주 만에 끝났잖아요. 캔들 세보세요. 한 10개밖에 안 될걸? 2주 만에 끝날 거를 세상에 3개월 동안 버벅거려서 못 갔잖아요. 조정이 오거나 패닉이 오거나 큰 투매가 오면요 여러분들 되게 힘드시거든요. 힘드시죠? 왜냐면 멀쩡했던 종목 30% 40%씩 손실 나는데 누가 그거 보면서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털려 나가는 거예요. 힘들었지만 참으니까 어때요? 복을 받잖아요. 무슨 복? 안 털렸고 수익 내잖아요. 근데 오파스넷 갖고 있는데 수익 나고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해.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다 털렸지. 저한테 유튜브 쪽에는 아니면 메일 이런 걸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제가 우리 회원이 아닌 이상은 답변을 내가 안 해줬어요. 나중에 원망 듣기 싫어서. 유료 회원들한테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원망 안 합니다. 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원망 안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무료 회원들한테 공짜로 그죠? 조언을 해드리면 나중에 맞든 틀리든 다 싫은 소리예요. 근데 그게 너무 싫어서 무료 종목 진단, 무료 추천 안 합니다. 네. 함부로 대하거든요. 공짜로 해드리면 더 잘해줄 것 같죠? 천만에요. 철천지 왼수가 됩니다. 수익을 줘도 수익 나는 종목 추천해드릴까요? 그러면 그거 안 팔아준다고 난리를 지깁니다. 네. 돈 안 낸 사람들이 더 무섭다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러겠어요. 근데 되게 함부로 대해요. 근데 그게 싫어갖고 내가 무료 진단 그런 거 안 합니다. 고생해서 나눠드렸는데 그런 하대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되게 심합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 여기서 많이 털렸습니다. 네. 대형주가 딱 꺾이면서부터 잘 가고 있는 거 모르세요? 삼성전자가 어디에서 꺾였는 줄 아세요? 여기 7월 중순부터 꺾였거든요.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떨어지죠? 우리 방에서 이때 팔았어요. 이거를 6만원 전에 사는 거를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 난 건데 그걸 팔았거든요. 네. 그리고 주르륵 떨어졌잖아요. 7월 중순부터 5%에서 잘 보세요. 바닥이 언제예요? 7월 중순이에요. 2차전지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평이라는 사람 때문에 떨어진 거지. 2차전지 때는 더 이상 안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올라오죠? 잘 보시라니까. 그때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태양운속 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7월 중순이 여기였는데 2차 전지 때 약간 투매가 나와서 추가락 나왔죠. 여기가 2000 거의 400원쯤인데요. 여기 1400원이니까 고점 대비 대충 40% 떨어진 겁니다. 이날리를 지키고 올라오잖아요. 저희가 보여준 수익도 낸 것도 있고 그래요. 회복이 안 될 것 같은데 되죠. 코리아나 화장품 박살내놨다가 앞에 뭐 매물되고 뭐고 그냥 제껴버리죠. 뭐겠어요. 다 털린 거예요. 요번에 제가 이건 뭐 참 잔인한 농담일 수 있는데 6.25 때 사망한 사람보다 요번에 투매 나와서 2차 전지 때문에 손절한 사람들을 사망했다라고 비유를 들면 6.25 때보다 지금 사망하신 분이 전사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동의하시는 분들은 저기 7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럴 땐 찍으셔야 돼요. 동의하시는 분들만 7번 한번 찍어. 평상시 안 찍었어도 이럴 땐 찍어주셔야 돼요. 6.25 때보다 지금 전사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이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공감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생하셨다고요. 잘 참으셨어요. 참는 게 되게 힘들었을 텐데 악착같이 잘 참으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나중에 누가 돈을 버냐면 악착같이 끝까지 참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놓고 간 거를 여러분들이 수익 내시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보세요. 코리아나가 뻥 뚫리고 올라가잖아요. 네? 우리 방에서 이제 여기서 이익 실현도 좀 해드리고 지금도 좀 갖고 있어요. 수익을 받는데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안 끝났거든. 시간에서 또 화장품 좀 급등했습니다. 아무튼 이러고 있어요. 재밌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오늘 요점이 뭐냐면 예, 대형주 안 좋고 지수 안 좋아요. 그런데 테마주가 가잖아요. 그때부터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 고점 찍을 때가 끝이었다니까. 이게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를 했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금양 썩을 것들 진짜. 네? 에코프로 이게 뭐예요 이게, 그죠? 네. 이때 사람들이 저기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면은 별로 안 올라간 것 같죠? 개인들은 차트 이렇게 보겠죠? 네. 생각해 보세요. 포스코가 에코프로가 이만큼 가는데 사람들 속이 안 디비져요? 디비지지. 네. 이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서부터 개별주가 잘 올라와요. 테마주 보세요. 한동안 테마주 다 올라오는데 왜 털렸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초전도체 정말 이름값 한 거 같아요. 초스피드로 초전도체가 그게 저항이 없는 거라면서요. 저항이. 그러니까 얘네들 올라갈 때 보면 재밌는 게 그냥 저항 없이 그냥 쭉 올렸어요. 쭉 저항 없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맥심 관련주들이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정말 저항 없이 쭉 시원시원하게. 음봉도 시원하게 떨어졌고요. 반등도 상한가 2개씩 나왔죠. 그냥 깔끔하게. 그리고 떨어질 때도 또 하한가 줄줄이 나오면서 확 빠집니다.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서남, 그죠? 덕성 오늘 하한가 맞았어. 하한가 총 2개. 이런 거 근처도 가지 마세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한가에서 잡을 거면은 내 방송 듣지 마세요. 베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저녁 때마다 그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가서 이런 거 하시면은 아니, 이거는 쓰레기통도 아니라 그 변기통에서 금은 뭐하나 뭐 찾아보겠다고 난리를 지기시는 거예요.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은 아니라고. 여기서는 용기 내서 했으면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니까. 지금은 변기통이에요, 변기통. 다 경고해드렸잖아요. 처음에 센 음봉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음봉은 아무리 거래가 없어도 진짜일 거라고. 정확하게 맞았죠? 옛날에 많이 해봤던 거거든요.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반등 세게 나올 수 있는데
들어갔다가 못 나오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종목들이 딱 꺾이는 순간 뭐가 가요? 휴비스 바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메뚜기처럼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후딱 먹고 뛰고 먹고 뛰고 먹고 뛰고. 네.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그 초전도체 관련주에서 상한가가 8개 나온 걸로 추정이 됩니다. 추정 쭉 보여드릴게요. 휴비스 우리 방 추천 준 거 아시죠? 금요일에 추천 나갔어 단톡방에서. 네. 자 휴비스인데 자 이거 차이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휴비스가 이제 상한가 2현상이죠. 그 다음에 코닉 오토메이션 2현상이고 나인테크 2현상. 상한가 굉장히 깔끔하게 갔죠. 두 번째 상한가에 거래들이 다 없습니다. 태경산업도 저희 단톡방 보유 종목인데 수익 한 40% 나고 있고 휴비스는 60% 나고 있고요. 둘 다 이제 내일 더 나겠죠. 아무튼 강한 상한가, 경동인베스트 2현상, 아모센스 2현상, 나노 상한가 1개, 이거 1개짜리예요. 센코 상한가 1개짜리예요. 금요일날 상한가 직전에서 끝났고요. 그때는 알려진 게 없었는데 오늘 급등 또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맥신 관련주, 이게 상한가 간 거고요. 상한가 갈 것처럼 급등했던 거는 티플렉스. 티플렉스가 금요일날 상한가에서 살짝 풀렸어요. 살짝. 그리고 오늘 추가 급등. 티플렉스. 히토리 관련주를 많이 하시죠? 맞는데 이게 맥신 수혜주도 되고요. 아이크래프트. 옛날에 이제 윤석열 테마주, 인맥주, 그 다음에 뭐 그때 코로나 백신 QR 코드 뭐 수혜주였는데 이번에 맥신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도 급등했었고 목요일, 금요일, 오늘 세 번 다 급등을 했는데 앞에 매물대가 너무 세서 잘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움직이긴 했어요. 이런 게 이거하고 뭐 성우테크론도 좀 움직였고요. 최근에 앞에서 급등한 게 있어서 그렇죠. 엑스페릭스 이런 것도 있고 뭐 APS, 뭐 파워넷 들었다 놨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상한가는 부터 얘기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휴비스 여기다 놓고 자, 뭘 보냐면 이 종목들이 투자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떴거든요. 자, 보세요. 뉴스를 봅시다. 자, 단기 과열이 아니라 투자 경고 예정이 떴지. 네. 이게 뭐냐면 잠깐만요. 내가 찾아가지고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이거 보이시죠? 네. 휴비스가 단기 가열 여기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도 떴고, 그리고 단기 과열 지정 예고,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도 떴어요. 그러니까 지정 예고니까 이게 뭐냐면 지정하겠다가 아니고 내일이죠. 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종가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낸 거예요. 이제 유가증권시장 업무 규정 어쩌고 나오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내일 여기 밑에 보면 뭐 이제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요건 쭈루룩 돼 있죠. 여기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너 단기 과열 종목 지정돼서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 내일 알아서 몸 사려라 그 얘기입니다. 네. 그 뜻이라고요. 몸 사려야 돼 이런.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고게 요 중에 하나를 요 중에 안 넘어가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거.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 맥신 테마주들 휴비스가 투자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가 됐고요. 예고가 떴고 코닉 오토메이션 여기도 그렇죠.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또 떴죠. 여기도 같이 라인테크 이 현상인데 여기도 여기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같이 떴어요. 다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 그쵸? 그 다음에 태경산업도 이 현상인데 여기도 똑같이 뜹니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떴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경동 인베스트 이 현상인데 여기도 뜹니다. 네, 뭐 똑같죠? 다 이 현상 나왔으니까, 그쵸?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그러면 내일 이 종목들이 뭐 하겠어요? 몸살이겠죠? 아모센스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여기도 떴고요. 그리고 나노 이 친구는 안 떴어요. 왜? 상한가가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센코 요거는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떴어요. 왜냐하면 상한가 하나밖에 안 나오긴 했는데 금요일날 28.5%에서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상한가나 다름이 없거든요. 상한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걸리고 안 걸리고가 아니라 며칠 전 대비 몇 퍼센트 올라왔느냐 그걸 보고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요렇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아니면 단기 과열 지정 예고 이런 것들이 다 떴죠. 뭐 두 개 다 뜬 것도 있고. 자, 그러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 대혈투가 벌어지죠. 아침부터 막 미친 듯이 막 날라가지고 막 날라차기도 하고 뒤돌려차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난장이래네. 난장판. 급등했다가 떨어졌다가 어떤 상한가 갔다가 풀렸다가 어떤 거 마이너스 개파락 출발했다가 막 난리를 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들어가신 거 있으면 내일 아침에 어머 또 상한가 가는 거 아니에요? 상한가 갈까봐 못 팔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챙기세요. 이해되셨죠? 네. 투자 경고 지정 예고가 뜨면 대부분 상한가는 못 가요. 뭐 무시하고 가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지간하면 수익을 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수익을 좀 챙기면서 가는 게 제일 현명한 거죠. 그래서 저희 휴비스하고 태경산업이 우리 방 특히 단톡방 쪽에 보조목이라고 했죠. 내일 제가 마이크 잡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더 갈 것 같다 싶으시면 비중을 남겨도 상관이 없는데 많이 팔으라고, 비중 줄이라고 난 그렇게 얘기해요. 이해가시죠? 이것 때문에는 그렇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그러면 시간에서 하락을 했는가? 시간에서 보시면 휴비스죠? 태경산 잠깐만요. 뭐부터 볼까요? 휴비스부터 봅시다. 시간에서 상한가가 풀렸느냐? 안 풀렸습니다. 깨끗하죠? 코닉 오토메이션 안 풀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쳐놓은 데 보시는데 안 풀렸죠?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죠. 여기하고 차트 여기 풀렸나 안 풀렸나? 시간의 분 차트. 라인테크 풀린 거 있어요? 없죠? 태경산업 안 풀렸죠? 경동 인베스트 안 풀렸어요? 아모센스 안 풀렸어요. 센코 안 풀렸어요. 전량도 오히려 많아요. 여기는. 안 풀렸죠. 그러면 다음날 급등 출발할 투자 경고 예고가 떴어도 다음날 급등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초가가 크게 올라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건 가능성인데 그럴 가능성이 높죠.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날마다 이제 아침에 상황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이게 일반적인 이제 정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투자 경고 종목 안 걸린 게 하나 있었죠. 누구? 나노. 근데 이 친구는 시간에서 풀렸어요. 많이 풀렸어요. 시간에. 이러면 다음날 아침에 열이면 9 정도가 급락 출발합니다. 시간에서 상한가 풀렸으니까. 고래요. 근데 웃긴 건 이게 머리싸움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투자 경고 종목 예고가 안 떴거든요. 뜬 친구들은 시간에서 상한가가 안 풀렸고 안 뜬 애는 풀렸어요. 그러니까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아까 휴비스나 이런 건 내일 또 점상한가 또 가고 나노는 폭락하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잡힌다. 7번 찍어보시고. 자꾸 번호 안 찍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확인은 좀 합시다. 네. 이해 가셨어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냥 내일 또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면 실력이 안 늘어요. 이상하잖아요. 상한가 하나 더 가도 되는 게 나노인데 왜 이 친구는 상한가가 풀리고 다른 것들은 안 풀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려운가 보다. 네. 이런 얘기하면 어려워요? 네, 어려우시면 안 되는데, 그죠? 제 방송을 꾸준하게 들으세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서 이제 요 종목들은 이렇게 무난하게 잘 끝났는데, 오늘 시간에서 급등한 종목이 누구냐면 화장품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마녀공장인데 시간에서 상한가 갔어요. 되게 재밌어요. 이게 심리 싸움인데 무슨 심리 싸움이냐? 아니 중국이 망한다는 얘기가 이미 몇 주 전부터 돌았는데 그래도 뭐 중국인 단체 관광 기대감 때문에 화장품주가 올라갔잖아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아니 중국의 그 벽개원 컨츄리 가든 그거 망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화장품주가 가는 게 말이 되느냐? 하지만 갈 거니까 공략하시라 그랬잖아요. 상식대로 원래 안 가는 거라고. 그러니 갑자기 또 여기 약간 단기 조정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뭐라고 했느냐? 중국이 망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망하고 있어서 여행 안 올 것 같대요. 그러더니 막 음봉을 때리더라고요. 근데 차트를 보면 안 끝났거든요 이게. 시간에서도 갑자기 상한가 만들었어요. 그래도 괜찮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서 주식하시면 정신병 걸린다니까요. 치매 와요. 도대체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치매 올 수 있습니다. 보지 마세요. 그냥 갖고 노는 거라니까요. 안 끝났어요 이게 아직. 마지막공장 시간에 상한가 같죠? 그 밑에 화장품주들 보면 더 올라가는 거 더 있어요. 한국 화장품제죠? 7%. 시간에 7%. 내일 좀 지켜보시라고요. 화장품 쪽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한국 화장품 5%. 이게 끝난 차트입니까? 제가 뭐 아직 멀쩡하거든요. 네.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차트 2,000불 4%. 하나만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게요, 아까 했던 말 기억하세요? 테마주가 잘 갈 수 있는 환경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개인들이 어떤 기대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TV 들면 중국 망한다, 망할 거다, 이미 망했다라고 막 대대적으로 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상식적으로 중국 소비주가 간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개인들이 절대 쳐다도 안 볼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심리 싸움이라니까요. 개인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안 움직여요. 테마주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자꾸 여러분들한테 회원 가입하라고 대놓고 얘기하죠. 왜 그러겠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판단이 쓰십니까? 근데 저는 맞추잖아요. 왜? 많이 해봤으니까. 저도 직접 만나보시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네. 굉장히 저도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주식을 했는데 맨날 뭐가 자꾸 안 맞더라고요. 나중에 하다가 생각을 다르게 하는 법을 배웠어요. 생각을 다르게 하는 법. 아직도 뭐 저도 많이 갈고 닦아야 되지만 생각을 좀 다르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인들하고 생각을 똑같이 하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약간 또라이들이 주식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잘해요. 그러니까 통찰력, 상상력 이런 풍부한 사람들. 상상력이 풍부하거나 정말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 있죠. 밀면 그게 지혜죠. 그런 사람들 잘합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은 뭐 타고나는 것 같은데 그거 없으면 상상력이라도 좀 아니면 생각하는 방법이라도 바꿔야 돼요. 차트 백날 보세요. 안 배워져요. 그거는 수도 없이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저도 많이 두들겨 맞은 다음에 누가 와서 직접 주먹으로 때리진 않지만 고생해서 배우는 거예요. 무방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고 라이브 방송에서는 맨날 죽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심리에 대해서 심리거든요. 아무튼 이제 화장품주가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저기 맥신 관련주들이 내일이면 이제 저거 치고받고 막 싸울 거거든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력 이런 거 뜨니까 그죠? 자기들끼리 뭐 상한가 갈 듯 말 듯 하면서 막 거래 터뜨리면서 지지고 볼 거라. 그러니까 이제 저쪽이 내일부터 단기적으로 약간 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누가 가요? 화장품주가 시간에서 급등한 거라니까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금부터 내 종목 얘기 안 할 겁니다. 그 맥신 관련주 중에서 오늘 상한가 안 간 그 외의 것들 있죠. 시간에서 다 하락했어요. 희한하죠? 원래는 앞에서 저렇게 잘 가던 대장주들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걸리거나 뭐 그러면 후발주자들이 막 이제 시간에서 좀 올라가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오히려 떨어집니다. 조금씩 마이너스 1, 2% 어떤 거 3%씩 막 떨어져요. 내가 그거 보면서 웃었어요. 아이고야, 또 다 털리는구나. 뭐냐면 종목 얘기는 안 한다겠죠? 맥신 관련주도 상한가 오늘 7개, 8개 나왔는데 이 썩을 놈의, 그 사람들 하는 얘기예요. 이 썩을 놈의 내가 산 이 맥신 관련주들은 이게 아직 안 가갖고 후발주라고 샀는데 마이너스 뭐 2%, 3%, 5%로 끝나더니 상한가는커녕 마이너스로 끝나더니 시간에 보니까 또 떨어졌네. 아 진짜 이씨, 이러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똥 밟았다 이러면서 팔아버리네. 시간에서 대부분 그렇게 끝났어요. 내가 보면서 그랬습니다. 속으로. 다 털렸구나. 맥신 관련주 상한가 이제 2개 나왔거든요. 하여튼 이틀 됐는데 자기가 실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요즘 유튜브에 1분짜리 쇼츠 영상 올리는데 1분짜리 쇼츠 영상 보고서 막 댓글을 달면서 저의 모든 걸 다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평가할 거면은 좀 1시간짜리라도 보시든지.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게을러가지고 1분짜리 보고 모든 걸 평가해요. 다 안다는 듯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맥신 관련주 급등한 지 이틀 됐습니다. 뭐 상한가 나온 거 다 이틀째죠. 근데 어떻게 자기가 잘못 샀는지 이렇게 다 벌써 판단을 내리죠. 난 힌트 드렸어요. 지금 경동인베스트, 뭐 휴비스, 코닉 오토메이션 내일은 물량을 많이 줄여야 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내일 십중 팔고 대량 거래 터집니다. 대량 거래가 꼭 터지는 걸 봐야지 압니까? 내일 터져요. 안 터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내일 터질걸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침 9시 전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량 거래 터진 걸 다 보고 팔면 늦어요. 늦는다니까. 챙길 걸 챙겨놓고 여기서 번 돈 가지고 후발주를 사는 후발주자를.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테마주가 뭐예요? 맥신, 화장품 안 끝났고 한동안 테마주 잘 가잖아요. 오파스넷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오파스넷 여기서 좀 꺾어질 거라 생각했었는데 안 꺾어지면 올라가잖아요. 그냥 세게 그냥. 뭐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개미들 다 털려갖고. 얼마나 많이 털렸으면 세상에 여기서 이걸 뽑아요. 저도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런 게 나오냐. 여기서 13,000원쯤에서 여기서 단톡방에 추천했다 그랬죠. 추천한 저도 놀랐다니까요. 뭐야 이거. 추천한 거 대비 30% 수익이에요 지금. 2주 만에. 안 들어오시고 뭐 하세요 요즘에? 바깥에서. 왜요? 또 들어오면 또 물릴까봐요? 들어오세요. 혼자 해갖고 돈 버는 게 쉬우세요? 힘들잖아요. 근데 왜 안 들어오는데요? 물릴까봐?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좀 그만하시고. 문자방도 좋고 라이브도 좋으니까 들어오시라니까요. 단톡방 종목이 더 탐나시면 단톡방으로 들어오시고. 지금은 뭐가 됐든 사놓으셔야 돼요. 종목을 들고 저희 방 추천주를 받아서 제 저녁 방송을 듣는 거하고 낮에 방송 듣는 거하고 종목을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 거하고 천지차이에요. 지금은 겁먹으실 때가 아닙니다. 남들이 꽁무니 뺄 때 그때 머리를 이렇게 쓱 내미시면 돼요. 남들 지금 다 꽁무니 빼잖아요. 지금. 그때 머리를 밀어 넣으시면 돼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사람들 다 도망쳤단 말이에요. 살아남아 있으셨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그러면 수익을 내셔야죠. 고생해가지고 나중에 수익 못 내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맞죠? 네. 지금 쭉 보여드린 거 오늘 정리를 해드리면 이래요. 지수가 꺾이고 대형주가 약해요. 약세죠? 한동안 저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수가 급락까지는 안 나오잖아요. 버티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소형 테마주가 실제로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테마주가 서로 유기적으로 요거 급등하다가 과열되면 다른 게 가고 다른 게 과열되니까 또 다른 게 가고 이런 식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가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요? 이 흐름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많이 경험해본 사람이랑 같이 하시면 돼요. 저는 전문가라 매매 안 해요. 얘기만 해드리고 매수 매도선을 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사람이죠. 들어오면 저희 회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수익을 내시면 돼요. 뭐가 어렵습니까? 응? 들어오세요.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오셔야 돼요. 응? 여기 좀 쉬고 있던 회원분들도 들어오시고 테마주 잘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테마주 갖고 수익 많이 내드렸습니다. 올해도 수익 낸 거 꽤 있어요. 응? 눌린 종목도 있죠. 근데 그 종목들도 이제 해결하고 있고 바로바로 수익 내는 것도 있고 휴비스 바로 이제 2연상 먹었지 않습니까? 태경산업도 들고 있다가 수익 내고 있고 라이브에서도 좀 이것저것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작년하고 올해 수익 내기가 좀 버겁긴 버겁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왜 그렇겠어요? 테마가 안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가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가요? 딱 나오면 촥촥촥 불 붙듯이 확 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어정쩡쩡 그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마주 가지고 수익 내드리기가 저도 버거웠어요. 내기는 내는데 이건 무슨 진짜 이래갖고 이거 밥값을 하겠나 싶을 정도로 되게 진짜 옛날에 비하면 와 진짜 옛날엔 50% 회원들이 매매일주 올려주시면 제가 그랬어요. 30% 이하는 50% 이하는 자르시라고 그 정도로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30%짜리도 솔직히 귀해요. 귀한 수익이죠 요즘에. 근데 그게 왜 귀했느냐, 호재가 제로가 나오면 바로 딱 종목에 가야 되는데 못 갔단 말이에요. 버벅거리고 막 한참 헤매다 가든가 그러다 말든가. 근데 지금 어때요? 불 붙이니까 바로 가잖아요. 레디 액션 쫙 가잖아요. 큐 그럼 바로 가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잘 벌어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별로 안 들으세요. 신규회원 들어오긴 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만큼 안 들어와요. 종목을 막 더 추천하고 싶은데 못 추천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들어오면 많이 추천할 수 있는데 기존 회원들 뭐라도 팔아서 기존 회원들도 사들이게 하고 그죠? 근데 다들 바깥에서 지금 버벅버벅거리세요. 기존에 회원이었다가 잠깐 쉬었던 분이 들어오셨거든요. 종목 갖고 있는 거를 좀 봐달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답변 드리려고 하다가 하루 안 했어요. 왜? 하루 더 보고 더 상세하게 내일 얘기해 드리려고. 이거 정리해서 요거 사시라고 얘기해 드리려고 내가 하루 더 보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시면 이번처럼 다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들어와서 편안하게 하세요. 바깥에서 물릴까봐 조종할까봐 겁내지 마세요. 그런 사람 돈 절대 못 벌어요. 그럴 바에는 주식에서 손을 털고 은행으로 가서 예금 적금만 들고 사세요. 성향이 은행 성향이에요. 근데 은행에다 돈 넣어갖고 돈 못 번다는 거 아니까 주식하시는 거잖아요. 이 바닥에 들어왔으면 이 바닥에 맞게 행동하셔야 되는데 본인 거를 못 버리시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돈 벌 수 있을 때 그때 머리를 밀어 넣는 거예요. 엉덩이를 빼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네. 지금이 테마주가 잘 갑니다. 제가 잘 간다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잘 가는 거 오늘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이제 내일 공개 방송 하루 더 하니까요. 공개 방송 때 회원 가입하시면 기간 연장 더 해드리고 막 그래요. 그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내일은 회원 가입 문의 저기 가입하시는 분들은 내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뒤에 김 실장님이 그 방송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테마주가 잘 움직일 때는 제 방송만 듣지 마시고 김 실장님 방송 좀 들으세요. 우리 회원들도 들으세요. 왜냐면 남자가 얘기하는 거하고 여자 전문가가 설명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 요즘에 방송 한 20분밖에 안 해요. 네. 피곤해 죽겠는데 또 들어요. 한 20분밖에 안 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도 테마주 흘러가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도움이 더 될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마음에 드시면 여기도 회원 가입하셔도 돼요. 네. 실력 정말 있는 분이거든요. 네. 실력이 있으니까 제가 보라고 하죠. 실력 없는 사람이면 제가 그런 말 함부로 못하죠. 네. 자,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여름이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의 고생도 끝나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